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피브 우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케프 블레이드 2의 사이러스 모노블록 X300 그 다음에 프리 XR 이 조합으로 들어보고 나서 우리 이 블레이드 이 2 메타 정확히 이 스피커에 드라이브하는 앰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이렇게 크고 이런 앰프들 뭐 그건 당연히 난 거고 블레이드 2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 고성능 드라이브를 잘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음악성과 드라이브를 겸비한 일단 블레이드 2로 움직여 놔야 되니까 일단 드라이브 성능이 되는 그 정도 앰프들이 어느 것들까지 가능할까 이런 좀 베리에이션을 살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약간 수평 이동을 해서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T 플러스 A 이 조합으로 한번 200 시리즈로 사이러스와는 어떤 다른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재밌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2가 어떤 소리가 얼마큼 드라이브하면 어떤 소리가 드라이브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리즈 딱 요 정도 급이 저는 가장 적당해 보이고 항상 지금 200 시리즈가 딱 하이엔드의 어떤 표준 같은 딱 고등급 근데 굉장히 막 크고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T 플러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딱 신세대 그 포맷 아주 컴팩트하고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스택을 쌓아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앰프의 어떤 포맷 이런 제품을 보통 보면 이렇게 좀 이게 그냥 하이파이라기보다 가전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 정도 사이즈와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T 플러스 1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포맷으로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도 이런 대형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이즈를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로 어떤 이렇게 모든 퍼포먼스를 다 낼 수 있는 자동차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뭐 이렇게 크고 추세가 이제 크고 대형화 이렇게 힘으로 자랑하고 사이즈로 위압을 하는 큰 사이즈가 성능이었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차가 점점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되는 거기서 이제 다변화되는 이런 시기를 이렇게 좀 거쳐가듯이 이 하이엔드 오디오 앰프들과 뭐 플레이어 이런 류도 당연히 그런 비슷한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쭉 컨템포러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레이드 2 메타의 이 T 플러스의 200 시리즈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200 시리즈를 잠깐 다시 좀 한번 저희도 한 두세 번은 다뤘던 것 같은데 200 시리즈를 잠깐 다시 살펴보자면 이 T 플러스 A는 저 위에 그 HV 라인업이 있죠. 근데 여기도 좀 오해가 좀 있는 게 HV 라인업이 VU 메타도 큰 게 있고 위에서 이만큼 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붙인 저 A3000 같은 A3000 HV 같은 제품을 보면 막 네 덩어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근육질의 소리를 내나 보다 이런 독일제 근육질 막 이런 선입관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다양한 다른 스피커를 변경해 가면서 또 인티 앰프, 파워 앰프 분리 조합 이렇게 시청해 가면서 좀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렸듯이 HV 시리즈는 굉장히 고순도 조합이 고순도의 소리를 내는 T 플러스 2의 플래그십이에요. 그러니까 막 억센 힘으로 장악을 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류가 아니고 굉장히 순도 높고 A 클래스 동작을 또 T 플러스 A 방식의 A 클래스 동작을 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앰프로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을 해내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진공관 같은 소리를 내는 그래서 하이 볼티지로 저 증폭단을 만들어내는 저 입력단부터 증폭단까지를 설계한 그래서 HV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컨셉을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음악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류의 앰프라고 봤을 때 거기 밑에 이제 R, E 그 다음에 200 시리즈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씩 힘이 붙으면서
그 드라이브를 좀 더 쉽게 하는 이런 요로 좀 내려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물론 드라이브도 잘하고 순도도 높으면 좋은데 그 얼마만큼 그 배합을 하느냐가 이제 이렇게 여러 라인업을 둔 T+A 같은 회사에서 각 라인업을 이렇게 세팅하는 그 미묘한 이게 블렌딩,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하고 순도를 이제 블렌딩 한다고 표현한다면 그 비율을 얼마큼 맞추느냐에 따라 시리즈가 이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R 시리즈, E 시리즈 오면은 이제 사이즈가 지금처럼 이렇게 슬림해지면서 가로포고 이제 풀 사이즈, 우리가 아는 앰프의 풀 사이즈인데 그 슬림해지면서 힘이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200에 오면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 밑으로 가면 좀 기능이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라이프스타일, 편리성, 하지만 스피커 드라이브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일단 소리는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200 시리즈가 딱 그 중간에 위치한 드라이브와 어떤 순도를 딱 50대 50으로 섞어놓은 그런 배합을 한 이런 시리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A 제품을 볼 때 그렇게 전 시리즈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슬림한 제품들이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78년에 만든 이 회사가 처음부터 쏟아부은 R&D나 뭐 R&D가 어쨌든 난 소리만 좋으면 되는데 일단 그것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순도와 그 다른 회사 제품에는 없는 독특한 그 미묘한 그 독일식 정밀함이 있어요. 그게 RE 시리즈라고 한다면 200 시리즈도 거기까지가 이제 이어져 있는데 200 시리즈는 이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는 게 일단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폭이 일반 저희가 아는 앰프 사이즈보다 한 50%? 3분의 2? 이 정도 좀 폭이 좁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택을 쌓아서도 들을 수 있고 컴팩트하게 쭉 이렇게 늘어놓고 아주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에 딱 거기 그 지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세 개의 바디로 해서 플레이어인 MP200, 그다음에 저 DAC200 프리앰프이자 이제 DAC 기능을 하는, 그다음에 파워 앰프인 A200 이렇게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A200의 이제 모노블럭 버전인 M200이 또 있어요. 그래서 M200으로, 그러니까 A200은 출력이 8옴에 125W, 4옴에 250W 이렇게 두 배 정수 증폭을 하는데 이 모노블럭인 M200은 210W를 냅니다. 8옴에. 이게 좀 틀리죠. 그래서 오히려 A200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스피커가 있고, 지금 이게 사실 블레이드 2나 이제 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종종 얘기하지만 더블 우퍼, 유니코어, 더블 그 두 개씩 네 개의 총 두 쌍인 좌우로 네 개의 우퍼를 달고 있는, 그 다음에 가운데 유니코어 있는 그 투웨이가 있는, 이렇게 총 3웨이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유닛을 달고 있는 이 풀레인지 거구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려면 사실은 M200 정도가 돼야 충분히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러스의 모노블록 최상위 제품인 모노블록으로 이 블레이드 2를 아주 멋지게 드라이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독일의 T+A의 M200과 DAC200, 그 다음에 MP200의 조합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오늘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듣고, 저희 소리를 듣고 나서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악 들어보시죠.
See her how she flies, golden sails across the sky, close enough to touch, but careful if you try, though she looks as warm as gold. The moon's a harsh mistress, the moon can be so cold. Once the sun did shine, Lord, it felt so fine. The moon, a phantom, rose through the mountains and the pines, and then the darkness fell. The moon's a harsh mistress, it's hard to love her well. 네, 좀 파워 핸들링이 좀 다르죠. 이게 210W, 이 회사마다 출력 수치에 대한 저기는 좀 다르지만 210W 모노블록이 드라이브하는 파워감은 좀 대단합니다. T 플러스 A의 위에 이제 저 300W급의 3100 같은 저 200보다는 한참 최상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 3100P, 3100HV가 드라이브하는 그 스타일은 어떻게 이렇게 막 스피커를 크게 막 쥐고 흔들고 막 목을 쥐고 흔드는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 가만히 내가 딱 2초 동안 네 다리를 흔들게 하고 쫙 움직여주면서 동시에 팔을 3초를 흔들거나 이렇게 정교하게 전 구간을 속도와 힘을 다르게 하는 아주 그런 정교함으로 아주 순도 높은 소리를 들려줬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M200의 소리는 그거부터 말씀드리자면 210W 모노블록인 M200의 드라이브는 조금 파워 핸들이 좀 있어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강하게 흔들 거야. 각오해.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에 좀 시원시원한, 그게 A200하고도 좀 다른 그 모노블록만의 좀 장점이고요. 여하튼 이 세 개 바디로 구성된, 먼저 들리는 건 역시 파워 앰프의 드라이브. 이 M200은 아시겠지만 A200의 모노블록 버전인데 전원부도 스위칭 전원, 그 다음에 출력 단도 전부 스위칭 모듈, 증폭 모듈을 쓴. 그래서 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NAD M33에 써서 이제 명성을 날렸던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증폭단에 쓴, 그 다음에 스위칭 전원을 쓴
그런 디지털 전원부와 디지털 출력단을 갖춘 그런 앰프입니다. 소리가 제가 종종 이 A200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이미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지나갔지만 상당히 디지털 우리가 아는 머릿속에 있는 오래전 디지털의 소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대단히 파워풀한 AB 클래스 앰프의 순도를 가미한 파워풀한 AB 클래스 딱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 D 클래스 증폭단의 장점을 살려서 베이스 드라이브가 상당히 AB 클래스보다는 뛰어나죠. 뭐 그런 게 좀 더해진 그런 모노블록, 컴팩트한 모노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MP200은 이게 사실은 CD 플레이 슬롯까지 있고 기능이 되게 다양해. 뭐 우리가 아는 유무선, 뭐 블루투스부터 이런 모든 게 다 되고 CD 플레이까지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타 라디오 방송. 이 유럽은 특히 저 독일이나 이쪽 그 유럽 본토에 있는 나라들은 그 DAB 라디오라고 해서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 워낙에 뭐 채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듣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것도 뭐 유선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이런 게 다 돼 있고 뭐 주로 대부분 인터넷 라디오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수많은 채널을 들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플레이어고 기본적으로 스트리머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리즈 핵심은 다른 파워앰프나 플레이어보다도 DAC200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DAC200을 제가 보기엔 200 시리즈를 DAC200을 만들어 놓고 위아래를 입력 쪽, 그 다음에 출력 쪽을 갖다 이렇게 붙여서 200 시리즈로 구성을 해낸 이런 인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HA200이라는 그 소위 헤드폰 앰프, 하이엔드 헤드폰 앰프를 그대로 그 셰시 그대로 DAC로 만들어낸 게 DAC200이었는데 이 DAC200은 일단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다양한 프리앰프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역시 그 막강한 DAC 그 특히 저 클럭하고 DAC 요 두 개를 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클럭에 보면 이 디지털하고 해가지고 DE 그러니까 지터를 감쇄하는 그런 의미의 디지터인데 아시겠지만 그 마스터 클락이 원래 음원하고 저 신호를 비교해서 이 마스터 클락에 오류가 있다, 지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걸 PLL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원래 신호에 음원 신호에 맞게 클럭이 떨어질 때까지 그 마스터 클럭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딱 떨어지고 나면 비로소 마스터 클럭으로 스위칭해서 그때부터 클럭이 동작하게 만든 그 아주 신박한 클럭킹 시스템이 있죠. 그다음에 DAC가 이게 양쪽이 그러니까 쿼드러처,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더블 디퍼런셜 쿼드러처 시스템, DAC 시스템이라 해서 채널당 4개씩 있어요. 좌우가 총 8개로 되어 있는 DAC 칩으로 그렇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뭐 DAC 칩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 프로세싱 능력,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좀 더 강화되겠죠. 좀 더 정밀해지고 이게 버브라운 칩을 써 32비트에 768kHz까지 그 해상도로 출력을 하고 PCM으로 PCM과 DHD 프로세서가 서로 달라요. 그 라인을 2개 나눠놨고 경로도 좀 다르지만 프로세싱도 다르고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 바로 DAC200의 이 시스템의 핵심인 DAC200에 다 들어있고요. 그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래요. 앞에 요만한 동그란 그 VU 미터 창이 있어가지고 그 보는 재미도 있고 이 시스템의 특징이 그 저는 T 플러스 A를 처음 봤던 2000년, 90년대 말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런 디자인이 이제 오래전에 사라졌던 그 도트식으로 이렇게 저기 버튼식으로 눌러가지고 저기 입력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참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T 플러스 A는 그 시스템 그게 조금 더 오버를 하자면 디터람스 같은 그 브라운의 디자이너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아주 동그란 점들을 이렇게 배열과 크기와 이런 걸 배열을 해서 그렇게 레이아웃을 짰던 그 오래전 독일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어서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이 사이즈로 컴팩트하고 슬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춘 그 버튼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 디자인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이런 하이엔드 등급의 제품에서 발견하기 좀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가격이 약 3천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그래요. 실제로 구매가는 훨씬 좀 보다 낮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3천만 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소스부터 인터넷 선 하나만 꽂으면 CD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피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음원들과 모든 뭐 USB를 꽂아서 저기를 듣든 랜선을 꽂아 듣든 모든 음원 신호를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또 블루투스로도 재생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토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2 같은 이런 좀 얼마나 입력을 넣어주느냐, 얼마나 드라이브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천의 소리를 내는 사실 이 스피커를 배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유니코어 이 피스톤 방식으로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슬림한 바디에 이렇게 딱 수납을 한 이 네 개의 우퍼만 잘 동작을 해줘도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T 플러스 A의 이 M200이 되니까 블레이드 2가 조금 더 긴밀하게 동작을 하는 느낌? 아마 녹음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 장르를 들어봐도 대단히 완벽한 소리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야금은 야금스럽게 아주 강한 파워 핸들링은 또 강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드라이브 시스템 그 다음에 순도 높은 소리 이런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들은 그 무터 스타워즈의 깨어난 퍼슨 존 윌리엄스가 저 악단이 특이하죠. 레코딩 아츠 오브 로스앤젤레스. 근데 뭐 우리가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저 비인 필하모니 버전, 베를린 필하모니 버전의 각각 영화 음악들이 있는데 영화 음악은 이쪽이 역시 LA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전 잘 모르는 악단인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무터의 연주가 아주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 이 바이올린이 이 곡에서 특히 바이올린이 이렇게 짠짜르든 이 미끄러지는 부분이 글쎄 T 플러스 A를 들을 때 저는 이 독특한 현악기를 들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독일식 정밀함이라고 좀 표현하면 너무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끝이 무터가 마치 독일 연주자이기도 하고 끝이 굉장히 아주 촘촘한 솜털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들을 때는 바이올린 선명하고 좋다.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매끄러지고 아주 드라이브 강하게 나올 때 잘 나오고 이렇게 들었었던 똑같은 곡을 다른 시즌에 들었을 때에도 뭐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 200 시리즈하고 블레이드 2 메타에 들어보면 그 부분에 이런 솜털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마치 좀 이렇게 돋보기를 두고 이렇게 보는 느낌? 돋보기 하나 놓고 조금 더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선이 아니라 저 점들이 잔 점들로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그런 선이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는 순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총주를 쿵 치고 올라오면 구렁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총주도 전체가 이렇게 쿵 하면서 아주 파워가 느껴지는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악기가 낮은 점, 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낮은 점, 중간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T 플러스 A로 지금 들은 그동안 블레이드 2 메타에서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총주를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프 백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제프 백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제프 백을 한번 또 기리면서 스트라토스라는 라이브 버전인데 이게 2007년에 저 영국의 로니 스콧이라는 재즈 클럽에서 라이브로 앨범 전체 통째가 다 라이브로 녹음한 거예요. 여기 저 드러머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게 원래 빌리 코헨 곡이잖아요. 그래서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 특히 또 제프 백이 드러머를 고르는데 아주 예리한 눈으로 우리가 아는 코지 파이어를 그렇게 픽업했잖아요. 여하튼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기타 음색이 다 같은 음색이고 하드락이나 헤비메탈은 강하고 에너지만 좋으면 다 들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제프 백 같은 기타리스트의 음색 그 다음에 주법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왜 3대 기타리스트를 넘어서서 본인만의 독특한 세계를 끝까지 달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라이브인데 라이브에 좀 더 잘 나타나죠.
우리 맨날 이 코즈 위드 에브리 앤드 레즈 러버스나 뭐 하여튼 블로우 바이 블로우 같은 곡들, 이 블루스 기타리스트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제프 백 이런 아주 스트레이트한 기타, 하지만 그 손끝에 미묘한 그 감성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출중한 다른 두 명의 기타리스트, 3대 기타리스트 중에 지미 페이지나 에릭 클랩튼 같은 다른 세계를 가진 조금 더 사람을 이렇게 몰입시키는 그런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는 기타리스트라는 거를 이런 곡에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음색과 미묘한 그 기타 피킹 같은, 또 이분 원래 손가락으로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연주들, 그런 그 제프 백 스타일을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아나는 그런 재생을 하는 그런 T+A의 200 시리즈가 그런 소리를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좀 파워풀한 그런 느낌, 에너지가 아주 라이브 녹음답게 에너지가 굉장히 출중한, 특히 드러밍도 아주 들어보시면 아주 그냥 멋지게 들어옵니다. 이 파워풀한 그 순간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열기가 가라앉으면 이제 이런 섬세한 표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T+A가 다른 앰프 시스템, 또 다른 지금 DAC200에 있는 이런 디지터링 방식이나 쿼드 러플 DAC 방식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곡이 어쩌면 이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밀하고 그 미묘한 그 음의 아주 작은 구간들이 보이는 이 무니저 하시 미스트레스, 이게 그 레드카 토네프 노래인데 저희가 아는 그 찰리 헤든하고 팬 메스니 버전으로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이 보컬 버전, 이 가수도 요절했죠. 30살인가 죽었는데 굉장히 아주 섬세한 이 노르웨이 가수, 이 그 레드카 토네프 특유의 그 미묘한 그 여성 보컬의 음색들이 섬세하게 잘 드러나는, 아주 그냥 뭐 통상적인 표현이지만 섬세한데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음이 순간 변화하는 그 짧은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면서도 거칠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녹음된 음색 그대로를 잘 들려주는 그런 매끄러움. 원래 음색이 녹음이 잘 된 걸 그대로 표현하면 아주 그냥 쭈뼛쭈뼛할 정도의 날카로움을 다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녹음은 대부분 그렇게 날카롭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곡은 그렇게 매끄럽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미묘하고 가는 음색들이, 특히 블레이드 2에 있는 유니큐 드라이브, 동추 유닛에서 나오는 그 순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곡들을 이렇게 파워풀하고 드라이브, 이 에너지 다이나믹이 크지 않은 곡들, 그런 다이나믹이 큰 곡들을 빼더라도 이런 곡들만 들어도 사실 T+A의 재미는 다른 앰프에서 못 듣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이런 곡들, 그 다양한 곡들을 음색이 다르게, 그 다음에 때로는 파워풀하게, 때로는 아주 그 미묘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시 200 시리즈에서 이제 A200이 아닌 M200으로 되어 있는 4바디 구성의 200 시리즈로 케이프 블레이드 2 메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 굉장히 T+A 제품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들려졌으면 굉장히 글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듣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기기 자체의 어떤 완성도까지도 같이 그런 걸 따지시는 분들은 대충 생기지 않고 소리만 좋다 이런 것보다도 만듦새 자체가 이렇게 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각이 아주 딱 구간이 맞아서 딱 맞아 떨어져서 배치하는 어떤 재미, 인테리어적 재미, 그게 아주 최선의 소리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라서 이 제품 많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